내가 피부염으로 고통받는데 내 장도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장의 원인이 피부의 원인일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류의학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흔히 말할 때 소화기 내과 앞에서 딱 한 번 앉아 있어 보세요. 소화기 내과에는 장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장, 대장, 장이 불편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피부 질환이 많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소화기 내과 앞에서 축치고 1시간 동안 있어 보세요. 얼굴에 아토피가 심한 분이 오시는지 얼굴에 여드름이 심한 분이 오시는지. 그런데 실제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은 대체로 잘 안 낫죠. 안 나으니까 환자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쉽게 낫는다고 한다면 이 병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서칭을 하고 찾다 보니까 피부 질환이 안 낫는 건 몸속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속의 문제를 치료해주면 피부염이 수월하게 잘 낫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열대사 장애, 알레르기와 만성습진, 체액순환 정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열의 문제, 조습의 문제, 이런 불균형을 치료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열의 문제만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열의 근본은 몸속의 장부간의 불균형인 거거든요. 그럼 몸속의 문제다라는 의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몸속의 문제? 그럼 몸속에 뭐가 있어요? 몸속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장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몸속의 문제라고 하니까 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 하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사실 많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장 좋으세요? 아니죠. 좋다고 이야기할 분은 사실 1%도 안 될 겁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설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가끔 배앓이를 할 수가 있겠죠. 평범한 장이 건강한 사람도 간혹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이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설사하는 게 원래 사람의 장인데 정상적으로는 설사를 안 하죠.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설사할 수도 있고 장염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즉 정상인조차도 너 장이 문제야라고 한다면 저 장에 문제 없어요라고 손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조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장의 컨디션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피부염의 원인이 장의 문제야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장을 보니까 어때? 나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사하고 가끔 더부룩할 때도 있고 많이 먹으면 배불러. 혹은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해. 이래서 장이 나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대생 증후군이라고 해서 병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병은 내 병이구나라는 생각을 모든 질환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두통에 대해서 나 두통 있는데? 배가 아파. 나 장염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병이 증상만 나열하면 내 병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무슨 병이든 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대충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의 문제는 누구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력의 근본은 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피부 질환도 장 누수증후군이라는 원인 때문에 발생을 했다. 장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일까요? 우선 일단은 설득력은 있습니다. 왜? 피부가 안 좋아. 그런데 나 장도 안 좋아.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매칭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장 누수 증후군 혹은 장의 문제 때문에 피부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은 뭘까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기능의학에서 나온 용어일 뿐입니다. 기능의학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인 이론 자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이론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기능의학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양방의학의 약간 서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의학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라서 메인 주류의학은 아닙니다. 그럼 기능의학에서 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이 병에서 장 누수증후군이 등장하거든요. 기능의학에서는 질병에 대한 병인으로 독소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경흥분 독소, MSG 아니면 중금속.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장내 환경, 장 누수증후군입니다.
그리고 뭐 영양결핍이나 미네랄 결핍 같은 것들 아니면 비타민 부족 같은 것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혈액을 정화시키는 요법을 많이 쓰죠. 킬레이션 같은 거 아니면 영양제 처방을 많이 하죠. 비타민 같은 거 그리고 신경 흥분 독소 같은 것들을 배출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중금속에 대한 해독작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기능의학입니다. 만병을 독소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독소라고 생각하면 사실 공포감도 들고 무서워하지만 실제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생활하는데 왜 독소는 쟤만 생기고 다른 사람은 안 생기냐는 거죠. 그리고 그 독소에 대한 실체가 없죠. 즉 기능의학에서 주요 질환의 병인으로 지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의 문제, 장누수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장은 소화기관으로서 흡수와 외부 물질의 방어를 하는 면역기관으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해서 새는 장 증후군, 장이 틈이 벌어져서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벽의 육모가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선별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선별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소 물질들이 이 장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타이트 정션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물질들도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키 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력을 있죠. 장이 늘어났으니까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까 새는 장 증후군. 왠지 나의 설사랑 비슷한 것 같죠? 나는 변이 묽고 하니까 새는 장 증후군이 아닐까? 배앓이를 많이 하니까 새는 장 증후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없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능의학에서 따져보면 장누수증후군이 유발하는 질환을 따져보면 사실 모든 병이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쪽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복부백만, 설사, 변비의 반복, 과민성 증후군, 잦은 복통, 역류성 식도염, 위염, 상복부 불편 증후군 이런 것들 아니면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파생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모든 병을 다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화기 문제만 망라하느냐? 아닙니다. 각종 염증 유발 증상도 다 망라하고 있어요. 피부 증상으로 보면 아토피, 건선, 두드러기, 소양증, 성인 여드름,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도 다 장누수증후군이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통증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마티스,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 섬유근통 이런 것들 우리가 원인을 찾기 어려운 병의 원인들을 다 장누수증후군으로 몰아넣거든요. 심지어 두통, 우울, 불면증 이런 것들도 장누수증후군이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즉 만병이 다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냐는 거죠.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죠. 내가 피부염으로 고통받는데 내 장도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장의 원인이 피부의 원인일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류의학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흔히 말할 때 소화기 내과 앞에서 딱 한 번 앉아 있어 보세요. 소화기 내과에는 장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장, 대장, 장이 불편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피부 질환이 많은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소화기 내과 앞에서 죽치고 1시간 동안 있어 보세요. 얼굴에 아토피가 심한 분이 오시는지 얼굴에 여드름이 심한 분이 오시는지. 그런데 실제로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장의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장누수증후군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 많다라는 아무런 연구 논문도 없습니다. 단지 미국 교포 출신의 유튜버 분들이 주장하는 게 장누수증후군이고 그리고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능의학에서 피부질환을 치료하면 잘 낫나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기능의학에서 치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산균 먹고 킬레이션 치료하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하는 것들 각종 영양제를 많이 처방받죠. 그래서 아토피가 나았어요? 잘 안 낫죠. 실제로 잘 낫지 않습니다. 이론은 화려한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장누수증후군에 의해서 독성 물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면역 물질들이 나가서 피부염을 유발하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의 소화장은 원래 안 좋은 것이고 그러면 장이 안 좋은 건 장의 문제만 유발하는 겁니다. 혹은 장의 문제로 인해서 살이 빠지거나 뭐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아토피의 원인이거나 피부염을 유발하긴 어렵다 이겁니다. 아토피는 알레르기에서 생기는 건데 장누수증후군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감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누수증후군이 있기 전부터 생기진 않았다 하더라도 성인기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 장이 안 좋은 건 그냥 장이 안 좋은 것이고 내 피부가 안 좋은 건 피부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무조건 다 장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